새벽 4시 달빛이 스민 거실에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새벽 이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날 리는 없었습니다. 치매로 손이 떨리는 노인도 중년의 가정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25년 전 묻힌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오산에서 시청하고 계신 호인 0245님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고급 저택이 새벽 안개 속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3층 양옥집은 20년 전 지어진 건물이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파도 소리와 함께 갈매기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정부 김지영은 하얀 면 장갑을 낀 채 거실을 조심스럽게 청소했습니다. 48살의 그녀는 벌써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용하네요. 지영은 혼잣말을 하며 검은 그랜드 피아노 위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강수 회장님의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었거든요. 최강수 회장은 72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아노를 무척 사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시작된 치매 증상 때문에 손가락이 자꾸 떨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영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아노가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다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반 위에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건반을? 쇼팽의 녹턴 9번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가락 터치가 매우 섬세했습니다. 마치 전문 연주자의 손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잠드신 시간이었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손자 최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13살 소녀는 파란색 잠옷 차림으로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치는 거지? 할아버지는 손이 떨린다고 했는데 준호도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려서 연주를 못한다고 부모님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영은 당황해서 서둘러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면 장갑을 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요. 아, 회장님께서 일어나시겠네요. 지영은 청소 도구를 서둘러 챙기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레와 청소 스프레이를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선율을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그 감촉까지도 말입니다. 부엌에 도착한 지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건반의 촉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피아노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말 누가 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피아노 앞에 최강수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허공에서 손가락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강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72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 지영 씨. 일찍 왔네요. 일찍 출근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최강수 회장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반을 누르고 싶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지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김지영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부산 지역에서 주목받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당시 이름은 김지영이 아니라 윤소라였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습니다. 윤소라는 부산 지역 공영 라디오 방송국 음악실에서 클래식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소라의 클래식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소라입니다. 당시 23살이던 그녀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연주도 하고 곡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쇼팽의 녹턴 9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프로그램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부산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1999년 11월 귀가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에 치여 오른쪽 손목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목 인대가 많이 손상됐어요. 그 한마디에 윤소라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재활을 위해 무리한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연주할 거야. 하지만 과도한 연습은 손목을 더욱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보조기를 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연주가 어렵겠습니다. 무리하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그렇게 피아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방송국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25년간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지영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 씨. 최강수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떠나기 아쉬워했습니다. 지영 씨, 혹시 피아노를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최강수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호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최준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3살 소녀는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피아노 소리 때문에 깨웠니? 최강수 회장이 손자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할아버지가 치신 거예요? 최강수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아버지 손은 이제 떨려서 피아노를 칠 수 없단다. 그럼 누가 쳤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소리였을 거야. 최강수 회장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쇼팽 곡이었죠? 지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곡까지 알아챘다니요. 준호야, 학교 갈 시간이다. 그때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아버지 최민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45살로 최강수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최강수 회장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피아노 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최민수는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글쎄다. 이 나이에 뭔 재활이야. 최강수 회장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지영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피아노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장갑을 벗고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던 보조기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25년 만이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최강수 회장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함부로. 지영은 서둘러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영 씨. 최강수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참 아름답게 치시는군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죄송하다고 하세요? 오히려 고마워요. 최강수 회장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는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의 부탁에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함께 연주해 주세요. 제가 칠 수 없는 부분을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난간 뒤에서 최준호가 숨죽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지영과 최강수 회장의 비밀스러운 연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회장이 간단한 화음을 맡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베토벤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월광 소나타 1악장 어떨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선율을 나눴습니다. 마치 20년 넘게 함께 연주해온 듀오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수 회장의 손떨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집중할 때만큼은 떨림이 멈췄습니다. 지영 씨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영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매일 밤 계단에서 할아버지와 지영 이모의 연주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할아버지 손이 떨리지 않네.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요일 오후 최강수 회장의 피아노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정혜 선생님이었습니다. 60살의 베테랑 피아노 교사로 20년 동안 회장님을 가르쳐온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박정희 선생님은 회장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손떨림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최강수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로운 곡으로 시작해 볼까요? 박 선생님은 악보를 펼쳤습니다. 바흐의 인벤션 4번이었습니다. 최강수 회장은 자연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터치였습니다. 손떨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그런가요? 최강수 회장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누가 따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강수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혼자 연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정도 실력 향상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박 선생님이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영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가정부분이 음악을 아시나요? 박 선생님의 질문에 최강수 회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요. 지영 씨는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처음 보는 곡으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방에서 새로운 악보를 꺼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최강수 회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곡을 혼자서는 칠 수 없었거든요. 지영과 함께 연습하지 않은 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시작해보세요. 박정희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최강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부터 막혔습니다. 이 곡은 처음 보는 곡이라. 그럼 바오로 다시 해보시죠. 박 선생님은 인벤션 14번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강수 회장이 자연스럽게 연주했습니다. 지난밤에 지영과 함께 연습한 곡이었거든요. 박 선생님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누군가 가르치고 있군요. 회장님이 아시는 곡만 완벽하게 치시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청소도구와 함께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 지영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강수 회장과 박 선생님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지영은 계단 중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감싸고 있던 장갑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과 손목에 찬 보조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손, 피아니스트의 손이군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이모님, 그 손은 대체 누구십니까?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영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저는 25년 전 윤소라라는 이름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최강수 회장도 놀랐습니다. 지영의 진짜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클래식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박 선생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윤소라? 그 유명했던 윤소라가 당신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에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는 계단에 쓰러진 지영과 당황한 아버지, 그리고 굳은 표정의 박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지영 씨가 사실은. 최강수 회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2층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이모님. 최준호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님 다치셨어요? 괜찮다, 준호야.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모님.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할아버지와 함께 피아노 치시는 거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모님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놀랐습니다. 준호야, 무슨 말이니? 아버지 최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영 이모님이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라는 걸요. 준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와 함께 연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박정희 선생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사실이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강수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 덕분에 제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나섰네요. 아니에요, 지영 씨. 최강수 회장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해주셔서요. 그때 최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강수 회장은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영의 과거, 매일 밤의 비밀 연주, 그리고 자신의 손떨림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렇다면 지영 씨가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거네요. 최민수는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 집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소라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박 선생님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저도 당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는데 선생님께서도 들으셨나요? 지영은 놀랐습니다. 그럼요. 소라의 클래식 살롱 매주 빼먹지 않고 들었어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궁금했는데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연주하고 계시잖아요. 박 선생님은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예전만 못하더라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그때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모님한테요. 준호야. 지영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니?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최민수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영 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제가 가정부인데 과연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실력은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연주가 이렇게 좋아진 걸 보면 선생님으로서의 재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셋이 함께 해보세. 최강수 회장이 손자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하시겠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도 지영 씨한테 더 배워야겠어.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피아노 여행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박정희 선생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증상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박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윤소라 씨, 아니 지영 씨가 회장님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박 선생님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지영 씨야말로 진정한 음악 치료사네요. 선생님,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있어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론을 담당하고 지영 씨가 실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정말요? 준호가 기뻐하며 뛰어올랐습니다. 물론입니다. 준호가 피아노를 배우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최강수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박 선생님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찬성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손가락 모양을 둥글게 해봐.
지영이 준호의 손을 잡아주며 가르쳤습니다. 이모님, 이렇게요? 맞아, 잘하고 있어. 한편에서는 박 선생님이 최강수 회장과 함께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에서 손목을 좀 더 편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떨림이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준호가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아직 서투르지만 선율은 분명했습니다. 최강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한다, 준호야. 정말 잘해. 지영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준호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열심히 해서 그래. 2달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수 회장의 손떨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의사는 최강수 회장을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음악 치료를 받고 있어요. 최강수 회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회장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음악을 계속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최민수도 기뻤습니다. 지영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지영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자신의 손목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조기를 차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신기해요. 이모님 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준호가 지영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음악을 다시 하니까 그런가 봐요. 지영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25년 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박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작은 발표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발표회요?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작은 음악회요. 좋은 생각이에요. 최강수 회장이 찬성했습니다. 그럼 준호가 준비해온 곡을 발표하고 회장님과 지영 씨가 듀엣 연주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발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최민수와 아내 김은희, 그리고 박정희 선생님까지요. 그럼 우리 준호부터 시작할까? 최강수 회장이 손자를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준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직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지영 이모님 차례예요. 준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최강수 회장과 지영이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겠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은 25년 만에 다시 연주하는 곡이에요. 지영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강수 회장의 화음이 지영의 선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최민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면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정희 선생님이 일어섰습니다. 지영 씨, 제안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음악교실에서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영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지영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에요. 박 선생님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부 일도 해야 하고. 걱정 마세요. 최강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돼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지영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는데요. 최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가르치는 건 계속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죠.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혼자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잘 치고 싶어요. 준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해도 돼. 할아버지가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지영 이모님 만나서 다시 시작한 거야. 정말요? 그럼 늦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세 사람의 음악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박정희 선생님의 음악교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에는 최강수 회장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영입니다. 지영은 25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의 녹턴입니다. 이 곡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특별한 곡이에요.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최강수 회장이 눈물을 닦고 있었고 준호는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한 관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분 맞나요? 윤소라? 네, 맞습니다. 지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지영의 음악교실은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을 위한 피아노 교실이 인기였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지영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여전히 최강수 회장의 집에서 세 사람의 연주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음악은 그들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끈이었습니다. 늦은 꿈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나이도 상처도 시간도 뛰어넘는다. 포기했다고 생각한 꿈일수록 더욱 아름답게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